하시모토 칸나가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 하루초라는 캐릭터가 정말 역대급 방 캐릭터라서 은혼의 가구라 때와는 달리 하시모토 칸나가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가구라는 진짜 하시모토 칸나 인생 캐릭터였는데 하루초는 원작 만화에서부터 이미 답도 없는 안쓰민 캐릭터거든요. 그냥 캐릭터가 역할이 없어요. 2편에서 특히 하시모토 칸나 보고 있으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 얘는 거기 궁정에 있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도 출연을 안 시킬 수는 없었나 봐. 그래서 그냥 거기 병풍처럼 세워놓고 대사도 거의 없어.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서 표정으로만 리액션 하는데 킹덤4 대장군의 귀환이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가 킹덤이라는 일본 만화가 원작인 영화고요. 일단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원작 만화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고 뒷부분에서 영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만화 내용이 진시황의 통일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진시황이 통일전쟁을 이끌었던 여러 무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신이라는 장군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원작이 지금 상당히 장기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나블 시절까지만 해도 이런 장기 연재가 트렌드여서 원피스는 지금 단행본 100권 넘어갔는데 아직도 완결이 안 되고 있고 나루토는 72권, 블리치는 74권으로 완결이 되었죠. 킹덤은 원나블보다 조금 늦게 2000년대 중반부터 연재를 시작했는데 현재 20년 가까이 연재를 이어오고 있고 단행본도 70권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뭐 원피스와 나란히 액션 장르 소년 만화의 장기 연재 작품으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원나블 시절과 달리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연재를 했던 인기 소년 만화들의 경우는 연재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지는 않는 편이에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귀멸의 칼날 단행본 23권으로 아주 짧게 마무리되었고 연재 기간이 5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7개의 대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주술회전 이런 만화들도 단행본 3, 40권 정도 분량으로 길어도 연재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지 않게 해서 다 완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같은 독자들이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일본 출판 만화계에서 주간 연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잠잘 시간도 줄여가며 만화를 그리느라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다는데 사실 원피스 작가의 경우는 만화가 그 정도로 성공하면 그야말로 만화가 본인뿐 아니라 후손들 몇 세대가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큰 돈을 벌었을 텐데 그런 큰 돈 벌어서 그 돈 쓸 시간도 없이 지금 연재 기간이 30년 가까이 나이가 50살이 되도록 이 힘든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정말 특이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나블 이전 시대를 봐도 드래곤볼, 슬램덩크 둘 다 연재 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원피스 작가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킹덤도 지금 전개 상황을 보면 단행본 100권 넘게 연재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죠? 이 만화가 진나라의 통일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건 역사 만화라서 결말까지 내용을 뭐 세세한 디테일까지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흐름과 전개는 독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끝나겠다라는 것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작가가 지금 연재 기간이 20년 다 돼가고 있으니까 나이도 곧 50이에요. 그래서 이거 더 못해 하고 빨리 끝낸다면 지금부터 몇 년 내로 끝내는 길도 있기는 하거든요. 원피스 루피가 해적왕이 될 거야. 나루토는 호카게가 될 거야. 이런 소년 만화 주인공들의 꿈 이게 이루어지면 만화가 끝나는 건데 킹덤의 주인공 이신은 대장군이 될 거야. 이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킹덤이 현재까지 연재된 분량에서 주인공 이신의 상황을 보면 대장군 바로 밑에까지 왔어요. 진나라가 통일전쟁에서 가장 먼저 멸망시키는 나라가 한나라인데 지금 이신이 한나라 멸망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전쟁의 총대장은 이신보다 이제 위에 있는 등이라는 이름의 대장군이 맡고 있고 이신은 이제 그 밑에 2인작적인 부장으로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뭐 역사대로 승리를 할 거고 한나라가 멸망하겠죠. 이신이 이 승리의 공으로 대장군으로 진급하는 내용 전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장군이 되었으니까 작품 완결. 작가가 더는 못 그려 너무 힘들어 이런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완결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하지만 뭐 설마 그러진 않겠죠. 이게 이신이 대장군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말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역대 최강의 대장군이 되겠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목표고 작품 내에서도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치코미를 먹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역대 최강이라는 거를. 그런데 이거를 작품 내에서 되게 단순한 해법을 내려줘요. 중화통일. 이 중화통일을 이룬다면 이거는 이전 시대의 유명한 장군들도 이루지 못한 대업이기 때문에 역대 최강 인정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뭉개거든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신뿐 아니라 진나라 통일전쟁의 주역이었던 장군들 중에서 누구도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는 못 받습니다. 그보다 이전 시대인 백기나 악의 이런 장군들 평가를 못 넘잖아요. 이신하고 백기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뭐 이신은 그냥 백기투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의 이분하고 악의는 없이 뭐 선의로 경쟁을 해도 이신이 그냥 발립니다. 그나마 왕전 정도는 돼야 어떻게 좀 들이대보지. 천자문에서 그 기전 파목 용군 최정이라고 왕전은 백기 옆에 나란히 언급되잖아요. 그런데 이신은 솔직히 듣보잡이에요. 킹덤 이 만화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유명해진 거지 원래 이신보다 그 후손인 이광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당나라 세운 이연 이세민 부자 얘네도 자기들 선조가 이신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그렇게 듣보잡은 아니네? 오히려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하고 저평가되었던 역사의 인물을 이 만화가 새롭게 조명하면서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역대 최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솔직히 이거는 그냥 못 드는 셈 칩시다. 작가도 이거 까먹어야 돼. 안 그러면 만화 완결을 할 수가 없잖아. 아무튼 이 킹덤이라는 만화의 내용을 좀 설명하면 역사 만화이긴 한데 작가의 창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역사에 기록된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하긴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작가가 굉장히 많은 창작을 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게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인물들의 캐릭터성도 대부분 실제 역사 인물들이지만 이 만화에서 뭔가 소년 만화스러운 캐릭터성이 많이 가미가 되었고요. 특히 주인공 이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듣보잡이라고 말했듯이 실제 역사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작가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좋아. 마음껏 창작을 하는 거죠. 아예 얘를 노비 출신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노비라는 신분이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은 계층 이동이 가능한 나름 그런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는 사회 시스템의 국가입니다.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진나라가. 이게 실제 역사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화 설정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얘가 어릴 때 전쟁 고아인데 마을 촌장이 얘를 이제 걷어서 촌장집에 노비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비슷한 나이 또래 노비가 한 명 더 있어. 그 노비가 표라는 이름이고 주인공도 이때는 이름이 이신이 아니라 그냥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과 표라는 두 명의 노비 꼬맹이들이 우리 같은 밑바닥 인생들은 인생 역전하려면 전쟁밖에 없다.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대장군이 되어서 일신양명하자.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노비를 하고 남는 시간에 계속 둘이 대련을 하면서 무력을 키웁니다. 이게 딱히 무술 스승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얘네가 그냥 생각 없이 무식하게 막 싸움질만 한 게 아니라 나름 다양한 상황들과 싸움 방식들을 연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꽤 탄탄한 실력자가 돼요. 둘 다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건 일종의 아류라고 볼 수 있죠. 스승이 없이 자기만의 기술, 검술을 연말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꾸준히 연말을 해서 사춘기 무렵에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둘이 어느 날 진나라 왕,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지금은 아직 통일 전이니까 진왕 영정인데 영정이 진왕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영정하고 엮이게 돼요. 사실 진시황이라고 하면 막강한 절대군주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13살이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초반에는 왕권이 좀 위태위태했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는 여불비가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왕제 성교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킹덤 처음 시작할 때 스토리가 바로 이 성교의 반란이죠. 성교가 영정의 암살을 시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영정이 표를 데려가요. 이유는 표가 영정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생긴 게 닮았어요. 그래서 표를 영정의 위장 대역을 시키기 위해서 조만간 영정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첩보가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표를 대역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임무였는데 표는 이거를 기꺼이 하겠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자기가 대역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영정을 구해내고 또 자기도 살아남으면 분명 그거에 대한 큰 보상이 있을 테니까 대장군이 되겠다는 목표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신도 표를 막 축하해 줍니다. 자기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오고 표만 그런 기회를 얻은 게 아쉽지만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해서 대장군이 되는 길을 걸어가겠다. 너도 열심히 해서 대장군이 되어라. 이러면서 둘이 기분 좋게 작별합니다. 이때 사실 신은 표가 그런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이 헤어진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표가 신을 다시 찾아와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결국 예상했던 대로 암살 시도가 일어났고 표가 대역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영정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표도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죽기 직전에 가까스로 신에게 오기는 했지만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예요. 표가 죽기 직전에 신에게 온 이유는 이게 영정을 탈출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약속 장소에서 다시 영정과 합류를 해서 반란을 일으킨 왕제 성교에게 반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기는 곧 죽을 거니까 그거를 신한테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표가 비록 나는 여기서 죽지만 죽어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대장군이 되겠다는 우리의 꿈을 네가 이루어다오. 이러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표 대신 그 약속 장소로 가서 영정을 만나고 그런데 신이 영정한테 막 화를 내거든요. 내 친구 표를 죽을 게 뻔한 이런 위험한 임무에 밀어넣다니 이러면서 막 울면서 영정을 두들겨 패는데 그런데 영정이 막 두들겨 맞다가 갑자기 갈! 하면서 야 죽은 네 친구 표는 이 임무가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고서도 당당하게 스스로 선택을 했고 결코 주눅들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 비록 살아남지 못했지만 정말 대단한 남자였다. 그런데 표는 내 친구 신이 자기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말하던데 너 지금 친구 죽은 거 가지고 이렇게 질질 짜고 있을 거냐? 표가 죽으면서 너한테 부탁한 게 있잖아. 너 어쩔 것이여? 그래서 이제 신이 정신을 딱 차리고 영정이랑
파티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빈민가에서 어떤 도롱이벌레처럼 생긴 이상한 꼬마를 만나는데 얘가 이제 하료초라는 캐릭터고 이렇게 신정초 삼각편대 파티를 구성해서 막 모험을 겪고 그 진나라 서쪽에 있는 삼민족이라는 세력을 끌어들여서 다시 진나라 수도 함양으로 가서 반란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내용 전개. 당연히 이 과정에서 신이 큰 활약을 해서 진왕 영정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신의 노비 신분을 없애주고 땅이랑 집도 줘요. 근데 집이 존나 초라해. 그래도 뭐 신은 나는 노비 출신인데 이제 노비 신분도 아니고 집이랑 땅이 있는 게 어디야 하면서 만족해 합니다. 이게 초반 내용이에요. 아마 단행본 5권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읽을 때 5권까지는 뭐 그냥저냥 볼만하네 이렇게 읽다가 5권 이후에 신이 처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그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진짜 미친듯이 몰입해서 읽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전쟁 장면에 그 박진감 넘치는 연출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사실 뭐 삼국지 관련 만화도 있고 뭐 빌란드 사가라든가 뭐 그런 서양 쪽 전쟁사 만화들 뭐 해서 이런 장르의 만화 여러 개 읽어봤지만 진짜 저는 킹덤 읽으면서 와 이런 만화 처음 봤다 몸에 막 소름이 쫙쫙 돋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인상 깊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지금 뭐 단행본 70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용이 뭐 계속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주인공 신이 계속 성장하고 첫 전쟁에는 당연히 말단 병졸로 출전하는데 신이 뭐 엄청 강하기 때문에 말단 병졸인데도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대활약을 하고 그래서 첫 전투만에 말단 병졸에서 100장으로 진급하거든요. 원래는 일반 병졸이 100장이 되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꾸준히 전쟁에 나가고 계속 살아남아서 몇 년을 버텨야 100장이 될까 말까인데 신은 워낙 능력치가 넘사벽이라서 첫 출전만에 바로 100장 진급하고 그 후에 300장, 1000인장, 2000인장, 3000인장, 5000인장 뭐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진급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군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같은 진나라 군대에 대해서 비슷한 또래의 라이벌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부하들 지금 뭐 부대가 6만 명 규모인데 그 부대 내에서 신을 따르는 동료 부하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장군이 되면서 이름도 이제 그냥 신에서 성을 만들어서 이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 아무튼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연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만화가 처음 시작할 때 작품의 배경 시기가 기원전 245년이거든요. 그리고 진나라가 통일을 할 때 연도가 기원전 221년입니다. 앞으로 통일하는 내용까지 다 그린다고 치면 만화 속에서 24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기준으로 현재 연재되고 있는 킹덤 내용이 기원전 230년 시점이에요. 만화 첫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5년이 흘렀고 주인공 나이도 처음에 10대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대 후반이나 30 정도 되었죠. 그리고 강외라는 이름의 히로인 캐릭터가 있는데 지금 나이 정도면 히로인하고 조만간 결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의 후손으로 알려진 유명한 역사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이 결혼하고 자손을 남기는 내용 전개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킹덤이 이런 내용의 만화인데 이 만화가 일본에서 실사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뭐 좀 인기다 싶은 만화들은 실사 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서 킹덤 실사 영화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만화가 워낙 스케일이 크고 또 중국 역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일본 배경의 작품이나 아니면 가상의 세계관이 배경인 작품을 영화할 때보다 좀 더 난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역사인데 캐릭터들은 다 일본어를 쓰는 그런데 이런 역사 장르의 영화에서 언어적인 고증은 사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보면서 대충 무시하고 넘기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당장 제가 이번에 킹덤4하고 같은 날에 글래디에이터2를 봤는데 그 로마 배경의 캐릭터들이 다 영어 쓰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보다 더한 경우는 뭐 게이샤의 추억 일본인 캐릭터를 중국 배우들이 영어로 연기하는 이런 영화들도 그냥 다 고정 신경 끄고 봤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죠. 그 일본에서 삼국지 영화 만들었잖아요. 그 신해석 삼국지라고 거기서 무로 추요시라고 엄청 웃긴 배우가 자갈량 연기하면서 일본어뿐 아니라 네버 기법 이러면서 막 영어까지 막 쓰고 네바기바 우르세와 막 코미디 영화이긴 하지만 아무튼 역사 영화라도 이런 언어적인 고증은 큰 문제는 아니다. 아무튼 뭐 킹덤이라는 영화는 고증이나 그런 것보다 역시 뭐 중요한 건 액션이고 대규모 전쟁신의 연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영화의 흥행이 중요한 건데 다행히 흥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극장에서 보고 온 게 4편인데 이게 4편까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흥행이 대박 났다는 거예요. 킹덤 1편이 2019년에 나왔는데 50억엔이 넘는 흥행을 했어요. 이게 아마 2019년에 일본에서 개봉한 실사작품 중에서는 연간 1위의 성적일 겁니다. 요즘 일본 영화 시장이라면 50억엔 넘기면 실사작품 중에서는 연간 탑3는 거의 뭐 보장되는 그런데 항상 그 위에 실사작품 말고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있죠. 일본 영화 시장 역대 최고 흥행작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400억엔이 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흥행을 기록했고 최근에 한국 영화 파묘가 일본에서 1억엔 넘겼다고 흥행 대성공이라고 기사가 뜨던데 그거 성공한 거 아닙니다. 10억엔
아니면 뭐 최소 5억엔 정도는 돼야지 좀 잘 됐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참고로 일본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는 기생충이죠. 흥행 성적이 무려 47억엔입니다. 아무튼 2019년에 킹덤 1편이 개봉해서 초대박이 터져서 당연히 속편 제작이 결정되었는데 속편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3년이 걸려서 2022년에 나왔는데 2편 제작하려는 시점에 딱 코로나가 터진 것도 있고 이거 속편을 한 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아마 3편을 한꺼번에 제작을 진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3편의 속편을 1년마다 한 편씩 그것도 여름 성수기 텐트폴 무비로 해서 개봉하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매년 여름에 개봉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 대박. 2편, 3편 둘 다 50억엔 넘겼고 2024년에 나온 4편은 무려 70억엔이 넘는 성적. 이 성적이 레이와 시대가 된 이후로 일본에 개봉한 실사영화 중에서는 최고 흥행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편이 뭐 언론 기사나 인터넷 위키백과 이런 데서도 시리즈의 최종장이라고 언급이 되던데 네,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흥행 대박 터지는 영화를 시리즈를 계속 안 만들 리가 없고 실제로 속편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이번에도 3편 정도 한꺼번에 만들어진다고 하고 아마 2026년부터 해서 3년 동안 매년 한 편씩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흥행이 잘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원작 내용 흐름을 보면 영화 4편 이후의 뒷이야기도 무조건 나와야 돼요. 합종군 편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이 합종군 편이 원피스의 정상 결정 같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스케일 진짜 크고 진짜 재미있는 이 만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 1편 나왔을 때 이거는 합종군 편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영화를 몇 편을 만들어야지 합종군 편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흥행이 잘 되는 시리즈라도 영화 시리즈를 10편, 20편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짱구는 못 말려나 코난 같은 애니메이션은 극장판 애니 막 30편 넘게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지만 실사영화는 그렇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성공적이었던 실사영화 중에서 20세기 소녀는 3편으로 원작 만화 전체 내용을 영화로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람의 검심은 원작 만화 전체 내용을 총 영화 5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소녀는 단행본 24권 완결이고 바람의 검심은 28권 완결이에요. 킹덤은 합종군 편 내용 끝나는 데가 단행본 33권인데 저는 일본에서 이런 만화 원작 실사영화를 만들어도 일반적으로는 시리즈 5편까지 만드는 정도가 한계라고 봤기 때문에 영화 5편에 합종군 편까지 다 넣을 수 있을지 따져봤는데 일단 초반에 성교의 반란 이걸로 1편 내용 다 채우고 그 다음 원작 내용 전개가 신이 처음으로 공식전 전쟁에 출전하는 사간평원 전투 그리고 그 다음이 왕기 장군이 죽게 되는 마양전 그 다음이 목념, 왕분, 황기, 왕정 같은 중요한 신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는 사냥전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합종군 편입니다. 그러면 사간평원, 마양전, 사냥전, 합종군 이렇게 영화 한 편씩 만들면 되겠네?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가 안 되죠. 다른 건 몰라도 합종군 편은 영화 한 편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만약 영화를 5편까지 만든다면 합종군 편을 4편, 5편에 넣어야 하니까 2편, 3편에 사간평원, 마양전, 사냥전 다 넣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간평원 전투가 신이 전투에 투입되고 나서 반나절 만에 아주 짧게 끝난 전투이기 때문에 이거를 2편 도입부의 프롤로그로 1편하고 2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로 때우고 2편의 메인 스토리는 마양전, 3편의 메인 스토리는 사냥전 이렇게 만들면 되겠는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2편 나오자마자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2편 전체가 상한평원 전투 스토리였어요. 심지어 이거 원작에서는 반나절에 끝나는 전투인데 영화에서는 이틀로 해서 분량을 더 늘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이 만화 내용이 계속 전쟁만 하는 내용이라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실 전쟁 안 하고 있을 때 스토리도 중간중간에 들어가거든요. 타간평원 전투에서 이 만화의 히로인인 강괴라는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의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서사가 있어요. 이게 원작에서는 상한평원 전투 끝나고 그 다음 마양전 시작하기 전 그 사이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 이거를 영화에서는 상한평원 전투의 분량을 더 늘려서 이 전투 중간에 강해의 배경 서사가 그려지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말했듯이 강해가 히로인이기 때문에 이 배경 서사를 영화에서도 다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편이 그런 내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마양전 3편에서 마양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딱 3편을 봤는데 마양전이 3편에서 안 끝나. 3편 마지막에 박란하고 이목이 딱 등장하면서 다음 편에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는 4편으로 마양전 마무리하고 이 킹덤 영화 시리즈는 끝내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아니다. 이거는 시리즈 7편, 8편까지 만들어서라도 무조건 합종군 편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근거이고 마양전 마지막에 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생 멘토인 대장군 왕기가 죽거든요. 이게 엄청 임팩트 있는 사건이고 이 만화책 읽는 독자들에게 엄청 심금을 울린 그런 대단한 장면인데 그런 강렬한 임팩트를 딱 주면서 영화 시리즈를 끝내는 것도 가능은 하죠. 이른바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그 임팩트 자체로만 봤을 때는.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대미를 장식한다기보다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대로 끝내면 안 돼. 그랜 라간으로 치면 카미나 죽는 장면으로 끝낸다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 그 뒤에 아니키와 신다 모 이나이 이 장면 나와야 하는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지. 이 왕기 장군의 죽음도 주인공 신이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뒷내용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흥행을 이끌어가는 간판 배우들이 주인공 신 역할의 야마자키 켄토, 그리고 진왕 영정 역할의 요시자와 료, 하료초 역할은 하시모토 칸나 이렇게 캐스팅되었는데 뭐 한국 영화 시장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일본 영화 시장은 특히 캐스팅이 흥행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야마자키 켄토, 요시자와 료, 하시모토 칸나 모두 일본에서 정말 최정상급 배우들이에요. 정말 팬도 많고 흥행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배우들인데 1편에서는 영화 내용상 이 3명의 캐릭터가 삼각편대를 이뤄서 골고루 활약을 합니다. 주인공 신이야 당연히 뭐 계속 활약하지만 영정이나 하료초는 2편부터 역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전쟁에 안 나가니까. 그냥 리액션 셔틀이야. 신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동안 얘네는 그냥 진나라 신하들 무리하고 궁정에 모여 있으면서 전쟁 소식 전해 듣고 막 리액션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어요. 2편에서 특히 하시모토 칸나 보고 있으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 얘는 거기 궁정에 있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도 출연을 안 시킬 수는 없었나 봐. 그래서 그냥 거기 병풍처럼 세워놓고 대사도 거의 없어.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서 표정으로만 리액션 하는데 이게 진짜 안습이었고 3편, 4편 마양전은 그나마 나은데 하루초가 이제 자기도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피지컬이 너무 딸려가지고 싸움을 못하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군사가 되겠다. 그리고 군사학교로 딱 들어가요. 그리고 군사학교 동료랑 같이 마양전에 견학하러 옵니다. 전쟁을 멀리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견학을 하는데 하필 그 장소에 조나라 쪽 최종 보스인 이목이랑 그 똘마니 카이네가 오거든요. 그래서 4명이서 막 만담하는 걸로 대충 분량 챙기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리액션 셔틀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합종군 편이 되면 하료초도 정식 군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동료로 합류하고 진왕 영정도 합종군 편 최후의 전투에서 직접 병사들이 끌고 대활약을 합니다. 합종군 편에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시자와 료, 하시모토 칸나 이런 대형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다면 이 배우들이 제대로 활약하는 내용이 나오는 합종군 편까지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배우 본인도 그렇고 특히 이 배우의 팬들까지도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영정은 합종군 편 마지막에 진짜 멋있거든요. 그런데 하료초는 군사를 합류해서 분량이 늘어나도 여전히 별 활약이 없어요. 하시모토 칸나가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 하루초라는 캐릭터가 정말 역대급 방 캐릭터라서 은혼의 가구라떼와는 달리 하시모토 칸나가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가구라는 진짜 하시모토 칸나 인생 캐릭터였는데 하루초는 원작 만화에서부터 이미 답도 없는 안습인 캐릭터거든요. 일단 히로인 쟁탈전 강야한테 압도적으로 밀려버린 거 이거는 뭐 비극도 아니야. 히로인 쟁탈전이니 뭐니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냥 캐릭터가 역할이 없어요. 군사라는 직책으로 부대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뭐 딱히 눈에 띄는 활약도 없이 리액션만 하고 있고 지금 강회하고 이시는 커플링이 성립되었고 주인공 부대에 또 새로 합류한 여자 동료인 강레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도 앙이라는 캐릭터와 커플링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초는 그런 커플링도 안 해줘. 히로인 쟁탈전에서 완전히 밀렸지만 그래도 하루초는 여전히 주인공 이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캐릭터와 커플링도 쉽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활 잘 쏘는 형제 중에서 형 걔랑 뭐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이것도 흐지부지 된 것 같고 그냥 뭐 답도 없이 붕 뜬 캐릭터예요. 하시모토 칸나가 이렇게 흥행이 잘 되는 대박 시리즈에서 자기가 거의 여주인공급 캐릭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거 1편이 2019년에 개봉했으니까 캐스팅은 2018년이나 2017년 그때쯤 했겠죠? 그 시기라면은 하료초 역할 할 만한 배우로 하시모토 칸나 외에는 없거든요. 은혼의 가구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쪼매난 여자의 역할은 자 이거 누가 할 거야 나다 싶으면 튀어나와. 그러면 이병 하시모토 칸나 하고 튀어나와야 하는 수준이잖아. 칸나 말고 다른 선택지라면 요 아담한 사이즈의 마다 캐릭터 같은 배우 모리 나나 정도? 그런데 모리 나나도 칸나랑 비교하면 그렇게 아담한 느낌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무위키 프로필 기준 모리 나나가 칸나보다 키가 3cm 더 큽니다. 칸나가 진짜 작긴 작아요. 아무튼 뭐 하시모토 칸나는 하루초 캐릭터 연기하면서 1편까지는 괜찮았겠지만 2편부터 4편까지는 찍으면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즘 일본 연예계에 들리는 썰로는 하시모토 칸나가 이런 연예계 일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뒷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모토 칸나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면서 뭐 술배도 좀 나오고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뭐 꾸준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루초가 군사로 합류하는 게 합종군 편부터인데 이거를 당겨서 영화로 치면 바로 다음 편인 5편부터 즉 합종군 편 앞에 있는 사냥전부터 합류하는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작 만화에서는 망한 캐릭터인데 영화에서는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살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또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한데 원작에서 하루초를 밀어내고 정실 히로인이 된 강회는 정말 매력적이고 훌륭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실사 영화에서는 이거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캐스팅이 망했어요. 강회를 연기하는 배우가 세이노 나나. 혹시 세이노 나나의 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강의 캐릭터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실패한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 히로인 캐릭터의 매력이 원작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초의 분량을 늘려서라도 그 부분을 좀 벌충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 세이노 나나 나무위키 문서 보니까 일본 현지에서도 최고의 캐스팅, 배역이 훌륭하다 등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적혀 있던데 연예인 나무위키 문서는 보통 팬분들이 작성을 하죠. 물론 실제 일본 현지 반응이 어떤지는 제가 굳이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 좋게 평가할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애초에 세이노 나나가 액션 연기, 몸을 쓰는 연기를 잘해서 이 배역에 캐스팅된 거거든요. 세이노 나나가 액션 연기로 유명해진 게 오시 마모루의 무국적 소녀라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에서도 싸움 엄청 잘하는 여고생 역할로 굉장한 연기를 보여주죠. 킹덤에서도 강의 액션 연기는 확실히 잘해요. 하지만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 원작에서 우리가 봤던 강의 캐릭터와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캐스팅 얘기가 나온 김에 나머지 주요 캐스팅들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주인공 이신 역의 야마사키 켄토. 이 배우는 만화 원작 작품을 하도 많이 찍어서 한국에서 별명이 야마사키 겐또 걘 또 만화 원작이야?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런데 이 배우가 유명해졌던 작품들이 뭐 히로인 실격, 오렌지, 4월은 너의 거짓말, 일주일간 친구 이런 여성향 순정 만화 원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 이미지가 너무 순정 만화 남주 재질이라서 소년 만화 주인공 카테고리 내에서도 상당히 열렬이고 터프한 쪽에 속하는 킹덤의 신 역할에 과연 어울릴까? 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비주얼 너무 잘 어울렸고 액션 연기도 너무 잘하고 이 주인공 특유의 우렁찬 발성 이런 것도 정말 잘하고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정 역할의 요시자 아료 제가 여러 작품들에서 보면서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한 배우인데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원작 스타일 그대로 이상한 여고생 헤어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어울리기 쉽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도 배우 비주얼이 워낙 출중하니까 조금 어색한 스타일이라도 충분히 괜찮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 양다나 역할의 나가사와 마사미 이 캐스팅도 상당히 좋아요. 이 양다나라는 캐릭터가 외모는 젊은 미녀인데 실상은 엄청난 역전의 용사, 싸움도 말도 안 되게 강하고 최정상급 실력을 가진 무장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미녀인데 상당한 관록까지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표현할 수 있는 배우로 나가사와 마사미가 정말 딱 맞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양다나라는 캐릭터도 영정이나 하루처처럼 1편 지나가면 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러다가 핫종군 편부터 다시 발악하는데 그러니까 영정 역할의 요시자 하료, 하루초 역할의 하시모토 칸나 뿐만이 아니라 양다나 역할의 나가사와 마사미를 위해서라도 합종군 편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여배우, 4편에서 6대 장군 규가 나왔습니다. 양다나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미모의 여성인데 싸움도 잘하고 역시 최정상급의 실력을 가진 무장입니다. 배우가 아라키 유코, 최근에 일본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미녀 배우로 정평이 나 있고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한 로pongi 클라스에서 권나라 역할의 캐릭터로 출연했는데 그 유명한 자고 갈래 장면 이걸 또 일본판 박세로이가 거절해서 한국판과 마찬가지로 병식이 소리를 듣게 만드는 그런 미모를 뽐냈고요. 킹덤에서도 규 역할 시리즈 전체를 놓고 보면 4편에만 회상씬으로 잠깐 나오는 캐릭터라서 분량은 엄청 작은데 그럼에도 워낙에 출중한 비주얼과 캐릭터 자체도 너무 강렬하고 멋지니까 짧은 분량인데도 상당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가 워낙 흥행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무게감 있는 배우들이 계속 합류하고 있거든요. 2편에 나온 표공장군 역할이 토요카와 에츠시였어요. 그런데 이 토요카와 에츠시라는 배우가 워낙에 무게감 있는 진지한 느낌의 배우이고 최근에 헐리우드 영화 미드웨이에서도 야마모토 이소로쿠 역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대배우인데 이 표공이라는 캐릭터는 또 워낙에 만화적으로 디자인된 캐릭터니까 토요카와 에츠시가 이런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와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깜짝 놀랐고 캐릭터 자체가 만화적인 디자인이니까 만화 원작 실사 영화들의 단점이자 특징 중 하나인 이른바 코스프레 쇼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코스프레 느낌을 배우의 진지한 아우라와 무게감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굉장한 연기와 캐릭터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창평군 역할로 타마키 히로시가 나오던데 이 창평군이 여부리가 거느리고 있는 이른바 여씨 사주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이 여부리 세력이 사실 굉장히 비중 있는 캐릭터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목물을 제외하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니까 영화에서는 비중이 별로 없어요. 원작 만화에서는 비중은 적어도 여부리가 등장할 때마다 주인공이 막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캐릭터인데 영화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부리 세력의 그런 압도적인 무게감이 원작만큼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창평군 역할로 타마키 히로시가
분량도 별로 없고 대사도 거의 없지만 그냥 팍 인상 쓰고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 상당한 무게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창평군이 원작에서 굉장한 캐릭터거든요. 가장 유력한 최종 보스 후보로 꼽히는 캐릭터예요. 뭐 물론 이 캐릭터가 최종 보스가 되는 건 원작에서도 한참 나중의 스토리이고 그 내용까지 영화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나중 스토리 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스토리 기준으로 작품의 최종 보스 비슷한 역할의 캐릭터가 조나라의 장군 이목이라는 캐릭터인데 실제 역사에서 굉장한 인물입니다. 천자문에서 기전 파목으로 언급이 되었던 장군이고 장평대전에서 백기가 조나라 군대 40만 명을 생매장하고 그리고 황기가 조나라 군대 10만 명을 참수하고 이렇게 조나라 남자들이 씨가 마를 정도의 참사들이 벌어져서 조나라 군대가 엄청 열악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이목이 사령관 역할을 맡아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도 진나라 군대의 침공을 다 막아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장군인데 이 킹덤이라는 만화에서는 사실 이 킹덤이라는 만화가 정말 인기도 많고 제가 앞에서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극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욕도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원피스 같은 다른 인기 만화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튼 킹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의 90%가 이목 때문이에요. 이 이목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오버 테크놀로지, 바로 클론 병사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정말 열악한 군대로 진나라의 대군을 막아낸 대단한 명장인데 이 만화에서는 백기의 40만 생매장, 황기의 10만 참수, 그게 뭐 어쨌다고? 조나라는 무한대의 클론 병사를 뽑아낸다. 어디서 막 30만, 40만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물론 클론이라는 말은 농담이지만 정말 독자들 입장에서는 클론 기술이 아니고서야 병력이 이렇게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명백히 작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밸런스와 개연성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주인공이 불리한 상황에서 힘겹게 역전승을 해야 만화가 재미있다. 이 생각에 너무 지배되어 있어요. 작품 내용이 점점 무르익으면서 이제 슬슬 통일전쟁, 즉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을 진나라가 벌이게 되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대군을 일으켜서 쳐들어가는데 하지만 무조건 주인공은 분리해야 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능가하는 더 엄청난 대군을 이목이 들고 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런 엄청난 대군이 저 나라에 있다는 게 그리고 이목은 항상 이 엄청난 병력의 존재를 감추고 있어. 이 만화에서 이목이 보여주는 뛰어난 능력은 그냥 정보를 차단해서 자기 병력의 규모를 숨기는 거예요. 물론 실제 전쟁에서도 그런 정보전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에서는 그런 정보전을 떠나서 조나라에 그런 대군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목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이상해져 버렸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만화 독자들에게 이목이라는 캐릭터는 그 옆에 붙어다니는 카이네라는 여자 캐릭터도 있는데 이렇게 둘이 세트로 완전 극혐, 초비호감 캐릭터예요. 영화에서 이목을 오구리 슌이 연기했어요. 너무 잘 어울려. 오구리 슌이라는 배우가 대표작이 초반에는 꽃보다 남자의 루이 역할로 인기 끌고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뭐 크로우즈 제로도 있고 뭐 여러 작품 있지만 저는 은혼이 이 배우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혼에서 오구리 슌이 연기한 주인공 긴토키 기본적으로 웃기기도 하지만 뭔가 존나 킹받는 캐릭터잖아요. 킹덤에서 이목 역할도 원래 원작에서도 비호감 캐릭터인데 오구리 슌이 뭔가 은혼의 긴토키 캐릭터랑 겹쳐 보이면서 보고 있으면 존나 킹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엄청 잘 어울렸다. 특히 영화에서 이목이 킹받았던 게 비주얼이 너무 코스프레 쇼야. 애니메이션에서 이목 의상을 파란색으로 채색을 했는데 실사 영화에서까지 저런 색상은 너무 좀 무리수 아닌가. 전쟁터에서 군대 총사령관이 저렇게 눈에 띄는 색으로 나중에 줍쇼 하고 있는 꼴도 말이 안 되고 현재 시대에 어디 할로윈 파티가 벌어지는 클럽이나 아니면 어디 코믹회 같은 데에 데려다 놔도 확 튀는 비주얼이에요. 이게 원작에서 워낙 비호감 캐릭터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일부러 이런 킹받는 느낌으로 캐릭터를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또 괜찮았던 캐스팅은 미평, 이른바 감초 조연 개그 캐릭터죠. 원피스로 치면 우석 같은 주인공 첫 전투부터 동료였고 능력치는 평범한데 워낙 베테랑이다 보니까 지금은 300인장으로 나름 출세했습니다. 영화에서 배우는 오카야마 아마네. 이 캐스팅도 하루 초역의 하시모토 칸나처럼 자 다음은 미평 누가 할래? 나다 싶으면 튀어나와. 이병 오카야마 아마네 하고 튀어나와야 하는 그런 캐스팅이죠. 이런 역할은 오카야마 아마네로 정해져 있다. 그만큼 찰떡같이 어울리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와 배우 얘기는 이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왕기. 자 왕기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 전체의 재미와 완성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킹덤 영화 1편부터 4편까지 감독이 다 같은 감독이죠. 아마 5, 6, 7편도 이 감독이 맡을 건데 바로 사토 신스케 감독입니다. 일본의 영화 감독 하면 뭐 고레다 히로카즈, 하마구치 류스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 하나인 야구치 시노부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영화 감독 누구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나올 텐데 사토 신스케 감독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사실 일본 상업 영화계에서는 거의 정점에 있는 감독이죠.
특히 만화 원작의 대작 블록버스터 작품들을 이 감독이 많이 만들어요. 간츠, I am a hero, 이누야시키, 블리치, 킹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꽤 화제가 되었던 일본 드라마 아리스 인 보더랜드, 이것도 만화 원작이죠. 이 감독 작품에 대해서 보신 분들마다 다양하게 평가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감독이에요. 이런 만화 원작 대작 영화들 볼 때 감독이 사토 신스케인 거 확인하면 일본에 이런 대작 상업 영화 찍을 감독이 그렇게 없나? 우리가 흔히 아트하우스에서 보는 영화들, 좋은 일본 영화, 좋은 일본 감독들 많잖아요. 특히 1980년대 이후 출생 세대인 젊은 감독들, 미야케 쇼, 우에다 시니치로, 가타야마 신조, 뭐 이런 대단한 감독들 많은데, 그런데 상업 대작 오락 영화 쪽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고, 사토 신스케 감독이 액션은 잘 찍어요. 특히 계속 이런 장르들만 만들다 보니까 그만큼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테고, 사실 영화 연출을 할 때 감독의 기본적인 센스도 중요할 테지만 대규모 촬영 현장을 잘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장면을 완성해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헐리우드로 치면 리들리 스콧 같은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사토 신스케도 아마 이 정도 필모를 쌓았으면 그 부분의 역량은 적어도 일본 영화계에서는 거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이 킹덤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더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감독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늘어지는 연출. 특히 만화 원작뿐 아니라 일본 작품들에서 자주 나오는 특징인데, 뭔가 쓸데없이 비장하거나 쓸데없이 갬성적인 장면들이 정말 지루하고 늘어지게 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비장한 음악 깔고 슬로우 모션 잡아주면서 배우가 무게감 있게 느릿느릿 대사치면 그걸로 그냥 그 장면에 감정이 폭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지루하고 늘어지는 장면이 되어버린다. 사토 신스케의 작품도 그런 단점이 두드러지고, 킹덤도 1, 2, 3편 다 그랬어요. 그런데 4편, 제가 1, 2, 3편은 극장에서 안 보고 4편을 처음으로 극장에서 봤거든요. 처음으로 극장이라는 환경에서 이 시리즈를 봤기 때문에 더욱 전작들보다 괜찮게 느껴진 것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확실히 이 4편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사실 원작 만화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합종군 편까지는 매 에피소드가 그전 에피소드의 재미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영화도 합종군 편까지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가 가장 재미있는 내용인 거야.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를 떠나서 4편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죠. 4편에서 주인공이 바뀝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시리즈 내내 불변의 주인공인 야마자키 켄토가 연기하는 신이 4편에서도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편의 주인공은 왕기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왕기 장군이 작품 초반부터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처음에는 좀 이상한 캐릭터로 느껴지거든요. 생긴 것도 그 루즈 바른 것 같은 두꺼운 입술하며 뭔가 좀 부담스럽고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인데, 그런데 이 왕기 장군이 총대장으로 출전하는 마양전에서 주인공 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위대한 대장군, 천하 대장군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서 왕기 장군이 이목의 계략에 걸려서 결국 목숨을 잃는데 그 마지막 순간조차 너무너무 장렬하고 멋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봐온 만화에서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었지만 킹덤에서 왕기 장군의 마지막 장면은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일본 소년 만화 명장면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영화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한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 중반부터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전투와 처절한 일기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과거 회상을 포함하는 그 감정선의 흐름,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잘 연출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사토 신스케 감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줄타기 하는 느낌으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삐끗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잘 연출했습니다. 저는 특히 그 바람의 검심 실사 영화에 실망했던 게 막 생각이 났는데, 바람의 검심이 검술 액션 너무 잘 찍어서 그것만으로도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용이 원작과 너무 다르고, 원작에 나왔던 명장면, 명대사들이 영화에도 나오긴 하는데 원작의 느낌과 감정선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엉터리로 연출되어서 정말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킹덤에서 왕기 장군의 최후는 정말 원작의 그 느낌 그대로 완벽하게 연출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일종의 원작 중시파, 만화든 소설이든 원작이 있는 영화를 본다면 제가 만약 그 원작을 정말 좋아했다, 원작의 이런 장면을 정말 좋아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영화에서도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이게 왕기 장군 서사뿐 아니라 왕기의 부관인 등이 칼을 막 붕붕붕 돌리면서 다 쓸어버리는 신기한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솔직히 너무 현실성 없고 만화적인 기술인데 진짜 이것까지 영화에서 원작 느낌 살려서 붕붕붕 돌리는 걸 무슨 헬리콥터 프로펠러 돌아가는 음량 효과 같은 걸 넣어서 아주 그럴듯하게 실사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사토 신스케 감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킹덤 4편이 너무 훌륭해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죠? 사실 뭐 영화를 찍으면 찍을수록 실력이 늘잖아요. 안 그런 감독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사토 신스케 감독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작품에서 보여요. 킹덤의 후속작들도 계속 이 감독이 만들 테니까 정말 큰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연출도 훌륭했지만 왕기 장군 역할의 배우가 연기를 정말 완벽하게 해서 그런 연출과 연기의 합이 이런 대단한 결과물로 탄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기 장군을 연기한 배우가 오사와 타카오. 왕기 장군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 제일 만화적인 캐릭터라서 기본적인 말투부터 시작해서 너무 캐릭터가 독특하거든요. 이런 캐릭터를 완벽하게 만화의 캐릭터 느낌 그대로 표현해서 연기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사 타카오가 너무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죠. 그런데 왕기 장군이 원작 만화에서 우락부락한 근육질 캐릭터인데 영화 1편에서는 갑옷을 입었을 때 여기 드러나는 팔뚝살이 조금 물렁살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편부터는 배우가 실제로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든 건지 아니면 CG로 보정을 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근육질의 탄탄한 몸까지도 제대로 표현이 되어서 아쉬운 부분 없이 완벽한 왕기 장군을 실사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킹덤 4편을 극장에서 보고 온 후기를 포함해서 원작 만화와 이 시리즈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마 2026년에 나올 것 같은데 목념, 왕분, 환기, 왕정 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는 다음 편도 훌륭한 완성도로 잘 나오기를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겠습니다.